사실 그 평범한 여대생이 네. 어느 날 졸지에 장애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과 부닥치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냈습니까? 제가 뭐 사람들이 뭐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막 어떻게 저러고 사나 이 사람은 나 같으면 막 자살했을 텐데 참 그 말이 힘들었어요.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화상 장애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고 네네. 그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나왔던 어떤 여학생이 이제 뭐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고 아주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러고 어떻게 사나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막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제가 그 친구를 제가 통원 치료하던 병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많이 상하지 않았고 등도 굽지 않았고 손도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나에게 저러고 살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게 그래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도 옛날에 장애인들 보면요 길에서 막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냥 이유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막 나랑 다르니까 불쌍하다 불행하겠다 막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좀 다른 사람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제가 근데 그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길에 가다가 좀 다르면 막 와서 구경해요. 내 얼굴이 이러니까 아마 귀도 안 들리고 인격도 없다는 생각이 막 드나 봐요. 그래서 막 내 옆에 와서 막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그럼 제가 홀랑 탔어요 막 이러고 중얼중얼거리고. 근데 막 그게 사실은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 시선 때문에 저도 그 시선 받기가 싫으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선 씨가 느끼기에 그 따가운 시선 이런 걸 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선 씨 나름대로 아주 멋진 해결책을 만들어냈던데 네. 나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신다고 했어요. 네. 그때 막 따져보니까 연예인이랑 공통점이 10가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가지로 또 막 이제 그 글을 썼었죠. 네. 그 내가 연예인한 이유가 한 10가지 있는데 네. 제가 조목조목 들어보고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내가 지적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10가지는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것도 지적해 드릴게요. S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뉠 수도 있거든요. A급, B급, 턱 A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막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막 연예인들도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막 제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막 먹던 밥도 막 숟가락도 내려보고 막 내려놓고 저를 구경하시거든요. 여기는 숟가락까지 내려고 쳐다보진 않습니다. 끈끈 보고 숟가락을 말잖아요. 내려놓으면 득입니다. 제 나름 팬카페들이 막 생겼어요. 아. 홈페이지를 막 했을 때 막 열혈 팬도 생기고 네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하도 쳐다보니까 제가 막 농담으로 그런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고 네. 작은 차여서 이제 사고 나서 차도 좀 큰 걸로 바꾸고 어허. 연예인처럼 막 햇빛 많이 보면 안 된다고 거의 뭐 연예인처럼 새까맣게. 썬팅 진하게 그리고 성형수술 경험이 꽤 있고요. 많죠. 네. 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는 다 통과예요. 네. 또요. 뭐 매니저도 있죠. 엄마가 뭐 아, 24시간 모르겠어. 같이 다녔죠. 인정합니다. 네. 또요. 이만하면 나름대로 꽤 귀여운 얼굴에 나름대로 기가 얼굴. 네. 그냥 적당한 자뻑 특이입니다. 특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그냥 세상을 나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저 스스로 사람들 쳐다볼 네, 때마다 네, 네. 아, 내가 연예인을 쳐다보는 거야. 내가 특별히 쳐다보는 거야. 막 스스로에게 네. 막 얘기했던 거예요. 그 그래요. 덕분에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자면 네. 힐링 캠프 나온 여자분 어. 특이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그렇죠. 뭐, 네. 요 근래 나온 A급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여자분들 중에서 요 근래. 예? 저도 게스트로 한 번도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네요. 그 수지 양. 수지 씨. 수지 씨. 국민 첫사랑과 국민 화상으로.
이 던지는 유머 보세요. 이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또 저는 저한테 익숙해진 그 눈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들을 또 만나면 아 이지선처럼 그냥 행복하게 네네. 또 살고 있구나. 그럼요. 네,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네. 많이 익숙해지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선 씨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많이 이 사람들하고 눈에 익숙해지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자꾸 보면 정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스로한테 그렇게 네. 그러니까 막 귀여워요. 그렇네. 나름대로 귀여워. 근데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선 씨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라디오 인터뷰 중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고 그걸 듣는 순간 제 대답이 바보같이 들리시겠지만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였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빠가 어느 날 조용히 네. 저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오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들더니 지선아 이걸 잡으면 당장 사고 전으로 돌아가. 그래도 안 잡을 거냐는 거예요. 오빠는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순간 이렇게 그냥 말했을 때랑 실물이 막 있고 막 이렇게 잡으면 네네. 간다니까 약간 그래?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안 잡을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왜 그럴 그러지?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막 때로는 막 이렇게 내가 전부를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막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걸 얻었더라고요. 제가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세어가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고 물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전의 얼굴을 사는 거 뭐 굳이 거절할 이유 없는데요. 그 얼굴을 갖겠다고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버리고 그걸 잡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건 행복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내가 행복하려면 막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하고 네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남편과 막 그런 가정을 꾸려야 네네. 내가 행복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얼굴이어도 여전히 행복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네. 제가 이게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사는 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아닙니까?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잠깐만요. 장관님 말씀하시고 가실게요. 우리나라가 그 OECD 가입국입니다. 그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남과 비교해서 물질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흘러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성균 씨는 행복하십니까? 장관님 말문 바뀌셨어요. 행복하십니까, 성균 씨? 네.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없는 거, 제가 가지지 못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가정에 뭐 어렵다고 생각해요? 남자? 남자?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빠지고 있어요. 장관 지친다. 장관놀이 힘드시다. 장관 지친다. 장관놀이 너무 힘드시다. 아, 그래요? 그래 장관 놀이 너무 힘들죠. 장관 좀 지쳤어요. 이지선 씨를 사실 그 책을 통해서 네. 알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3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책 제목이 왜 지선아 사랑이에요?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인간극장 출연했을 때요. 이제 그분 피디님 차 뒤에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콘티를 제가 발견했어요. 아하. 제목이 울지마 지선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 막 이제 이분들은 평소에는 홈페이지에서는 막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안 보이는 어디선가 방 구석에서 막 눈물을 훔치시고 저도 어두운 밤이 되면 막 거울을 보며 울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막 도통 안 우니까 분위기 잡아가면서 이렇게 방에 조용히 이제 불도 약간 어둡게 하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도 저희 가족이 뭐 눈물이 안 나는 게 어떡해요. 조금 이렇게 네, 약간 분위기를 좀 살짝 유도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좀 분위기 잡으려면 이분들이 자꾸 시트콤으로 나가셔서 우리 가족이 막 그렇다면서 이제 제목을 바꾸셨어요. 그게 이제 전화로 고민하다가요, 막 이러면서 지선아 사랑해로 하기로 했다고 그런 거에서 피디님 저 좋아하세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지선아 사랑에는 본인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 얼굴을 거울로 이제 처음 네네. 용기를 내서 섰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인사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너무나 어색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인사했거든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싹 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떨어져서 네, 아주 인사했었다면서요. 멀리서 네. 방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장 멀리서 있다가 자꾸 인사하고. 그런 게 진짜 자기 치유의 핵심인 것 같아. 자기한테 점점 다가가는 거.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선아 사랑해를 지선 씨가 이렇게 한번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좀 어색하겠죠. 그렇겠죠. 경규야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네, 저는 뭐 중요한- 제 자신을 네. 그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사랑을 막지 마시고. 네. 네네. 지선 씨부터. 지선아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너무 상류다. 이거 내가 사랑해. 너무 에로틱해. 힐링 캠프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유,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네. 또 내가 좀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기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남들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스스로에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책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턴도 하고요. 지금도 보험복지원. 네, 장관님 면접 보실게요. 그래요. 그래서 달팽이 걸음 같이 그 속도로 조금씩 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마라톤도 완주하셨다고 그러시던데. 네, 마라톤 했어요. 마라톤이요? 네, 42.19를 다 뛴 겁니까? 아니면 반만 뛴 겁니까? 저는 하프는 안 했어요. 저는 하프는 안 했어요. 금방 고개 앞으로 꺾이신 거 맞죠? 저는 하프를 했어요. 아니, 저 영상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정말 4시간 몇 분 만에 들어요. 네, 제가 마라톤하고 한 뒤에 얼마 안 돼서 뛰시는 거 봐서 네네. 저는 진짜 막 울면서 봤어요. 막 절절하게. 근데 풀코스를 뛰었단 말이에요? 풀코스를? 풀코스를. 아니, 하프도 힘든데? 처음에 시작은
푸르메 재단이라고 제가 홍보대사 하는 재단이 있어요. 네네.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이제 민간에서 한번 좋은 재활병원을 지어보자 생각하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마라톤을 해보자고 하셨고 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뉴욕 마라톤 대회했거든요. 저 4대 마라톤 대회 들어가는데?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저 보스턴 마라톤하고 네. 네. 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유명한 거예요. 장애인 마라토너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분들하고 뛰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랑 중환자실에서 같이 있던 오빠가 있었어요. 네. 전기 감전 사고로 이제 양팔을 잃은 오빠인데 김황태 씨라고 오빠가 처음에 이제 좀 같이 뛰다가요. 저 도저히 이제 그 속력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너무 미안해서 같이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저는 그냥 하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간다고. 네, 교통카드도 이미 주머니에 있었고. 그래서 가시라고 막 이랬는데 이 오빠가 지선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시간보다는 힘들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근데 아, 그게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마라톤은요, 네. 정말 뛰어보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저씨들이 무용담을 좋아하세요. 한 블럭 뛰고 한 블럭 걷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면서 가는데 10km를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발목에서 막 무릎에서 막 고관절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중간에 주저앉아 있고 그럼 누가 이제 지나가시다 바나나 이렇게 반 나눠서 줘주고 그거 또 먹고 힘내서 가고 막 울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그러다가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인생이 마라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보고 계속 달리란 사람은 없었지만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 하나 나보고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디서 그만둘지 몰라서 그냥 막 계속 걸었어요. 그냥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데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어떤 분이 저 모르는 분이었는데 피켓을 만들어서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화이팅 이렇게 써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18마일, 17마일을 지날 때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막 집에 가서 급하게 그걸 만들어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그분을 만나고 제가 막 걷는데 제 다리에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때 전화기로 동영상을 막 찍었어요. 이 다리가 미쳤나 보다 막 이러면서 6시간째 걷고 있는 제 발이고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을 줄 수 있는지 그때 배웠어요. 그렇게 마지막 7km를 힘차게 걸어가서 이제 연주를 했죠. 몇 시간 만에 들어왔습니까? 7시간 22분 26초. 7시간 풀코스를요. 네. 제가 21km를 4시간 반 만에 들어왔는데 저보다 훨씬 빨리 들어온 거예요. 합치면 피부 이식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달리는 데는 좀 무리가 없습니까? 이식한 피부엔 땀이 안 나요. 모공이 없으니까. 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체온 조절이 약간 어려운데 처음에는 진짜 막 막 다 떼버리고 싶다 막 이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네네. 또 사람이 이렇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하. 딴 데 땀구멍이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왜 한 번 더 뛰었어요? 네, 봄방학 기간이랑 딱 맞아서 서울 국제 마라톤이 재단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도 이게 비행기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갈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뭐 오빠도 같이 뛰고요. 네네. 이제 서울에서 아, 뛰니까 친오빠? 네,
아, 죄도 없는 친오빠가. 오빠가 동생도 지킨다고 같이 뛰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좋았어. 오빠 뛰고 사촌 동생하고 막 같이 뛰면서 막 서로 힘내 막 이러면서 6시간 45분을 뛰었어요. 한 시간을 단축했네요. 네. 미국에서는 혼자 뛰고 있었고요. 네. 여기서는 함께 뛰는 그 힘이 정말 그렇죠.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갈 때는 혼자 가고 멀리 갈 때는 같이 가라. 이 어려운 얘기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오늘. 아니에요. 너무 맞는 네, 말씀이신 맞는 거 제가 뛰면서 그날 뛰면서 배운 게 시간 단축했잖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네. 해주세요. 함께 뛰는 마라톤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요. 뛰는 이 인생이 훨씬 빨리, 훨씬 쉽게 당연하죠. 갈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 멀리 갈 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마라톤도 함께. 한 번 더 뛸 생각은 그냥 막연하게 전에는 결혼할 사람 생기면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네, 저 유재석 씨 되게 좋아요. 저기요. 야 이거 탭을 치워라. 아니 우리가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제가 그걸 안경 좋아할 쓴 것 사람 같습니다. 좋아요. 예? 안경 쓴 사람. 안경 쓴 사람. 전 뭐 안경을 벗고 있습니까? 이른 안경 말고. 네? 이른 안경 말고. 이런 안경 말고요? 동그란 안경? 제동아 사랑해. 근데 사실 처음에는 사고 나고 막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시절에 나는 이제 20살에서 3살은 이제 20살 떼고 3살로 살자 생각했어요. 이렇게 여자가 아닌 그런 아이로 살자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렇게 대해졌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누가 이제 나를 이성으로 봐주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놨는데 이제 홈페이지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제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 그럼요. 저를 굉장히 이성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네네네.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 덕분에 제가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로 살아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그 접었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어요. 네네. 네,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직은 없네요. 또 우리가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막 투덜거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반성을 하게 합니다. 저희 오늘 2가지를 배웠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 비단 화상이 아니라도 이렇게 인생의 화상과 같은 일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너무나 앞이 캄캄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 믿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이게 터널일 것이다. 제가 분명히 이 터널을 지나고 네네. 계속 내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빛이 드러나는 그 터널 끝을 만나게 될 거다. 그 마음으로 계속 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나온 그 길이 동굴이 아니었고 우리 인생의 짐들이 다 그렇게 그 중간에 가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거긴 동굴이잖아요. 동굴로 네네. 끝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많거나 해도 사실은 살아있다는 자체로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 진짜. 제가 막 좀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를 오늘 보신 분들이 저렇게 생기고 저런 삶을 사는데 막 저랑 비교해서 나는 건강한데 나 잘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당장 포커스를 집중하는 걸 저를 안 보고 성렬이 씨 보면 그 감사는 당장 불행이 되는 거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좀 스스로에게 좀 절대적인 것들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시청률도 저희가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시청률도 비교하지 말고 그냥.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야, 당장이 급한데 무슨 얘기라고 있어. 지금 무조건 잘 나와야 돼. 제 힐링 캠프의 공식 질문입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순간들을 떠올렸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수술하면 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으니까 뭐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아주 아픈 말을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 기대는 이제 접으라고 이제 저희를 좀 진정시키는 말을 하셨었는데 그런 말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있는 게 늘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아우.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또 저 되게 기대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 네. 우와. 어. 마라톤 뛰라고. 또 있어요. 지금 사시는 삶이 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덤으로 네, 준비했는데 네일 아트 예쁘게 하시고 우와, 감사합니다. 사리로. 우리 뭐하네? 아, 이런 거 말려. 내가